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까지 챕터 5번의 경찰 작용법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요약 부분의 내용을 한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150쪽 관련 부분입니다. 150쪽인데요.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죠. 먼저 가본을 보면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고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고 하는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 개별적 수권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종류 혹은 특정한 조치를 취하는 근거 규정들이 소개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개별적 수권 조항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경찰 실무 강론에 보시게 되면 생활안전부터 외사까지 나오는 개별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별 수권 조항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안에도 제3조부터 10조의 4까지가 원칙적으로 개별적 조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가루 2번이 일반적 수권 조항입니다. 이 일반적 수권 조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경찰권 발동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된 그런 형태를 우리는 일반적 수권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조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 과연 봐야 될 것이냐,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가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법 학자들 중에 일부는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청원경찰법 관련 판례인데요. 그 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가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판례가 직접적으로 나는 긍정설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설도 물론 있죠. 그 부정설을 원고를 먼저 보면 일반 조항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이 법률 유보의 원칙 자체가 형해화된다. 이 법률 유보라고 할 때 이 법률은 구체적 의미의 법률일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일반적 수권 조항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법률 유보의 원칙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권력적 혹은 침해적 작용을 하는 이런 경우일 때는 더더군다나 구체적 수권 조문이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독일법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2조 7호와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조문에 근거를 두고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지금 현재 독일법과 달리 그런 입법적인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긍정설의 입장을 보시게 되면 모든 발동 근거 규정은 다 있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불필요하고 실제로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별 수권 조항이 없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일반 수권 조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차적이고 보충적인 적용만 인정이 될 수 있고 또 조리상의 한계에 의해서 충분히 남용이 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인권 침해나 혹은 남용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지금 현행법이 아닌 구법상으로도, 즉 독일의 구법상으로도 그렇게 입법론적인 해결을 하지 않을 때에도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견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를 보면 소극 목적의 원칙이 나오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소극적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여를 한 판례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다음 경찰 공공의 원칙입니다. 이때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상의 원칙을 가리키죠. 자, 그래서 사생활, 사주소, 민사관계 불간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구성 요소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는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서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쌍가루 3번을 보시면 경찰 비리의 원칙이 있어요. 이 경찰 비리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의 요건 혹은 조건과 정도를 따질 때
비례 원칙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때 경찰권 발동의 조건이에요. 이 경찰권 발동의 조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어떤 위험이 존재할 때 경찰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죠? 구체적 위험이죠.